자, 어르신들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는 김혜진 씨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작년 겨울 제주도에서 40년간 식당을 해오신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신 어머니의 인생.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생을 누리실 만한데도 은퇴 후의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끔씩 통화를 하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에는 허무함과 쓸쓸함만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30이 훌쩍 넘도록 철든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던 제가 그 목소리에 갑자기 철이 들어버린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오신 세월을 후회하고 슬퍼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내가 증명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나 자기 이름 석자가 적힌 책 한 권 남기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어머니께 자서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평생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인생과도 같은 두툼한 종이 뭉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딸인 저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기쁨, 슬픔, 아픔의 흔적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뭉치를 가지고 어머니 자서전을 내려고 출판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안 팔릴 게 뻔한 개인 자서전을 내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1인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오, 1인. 직원이 저 혼자니까 대표라는 명함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자서전 출간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에 그치지 말자.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글로 남겨보자. 일일이 자서전을 만들어 드릴 순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잡지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노인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흔적, 고목 같은 제목들이 인기를 모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백발의 중절모를 쓰신 신사분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껄껄 웃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나는 청춘이 좋겠네, 청춘. 그 순간 설문조사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절모 어르신의 기백이야말로 내가 만들어야 할 잡지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3월 월간 청춘은 탄생을 했고 고맙게도 이를 도와준 지인들과 거리에서 팜플렛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팜플렛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두 통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도 그 잡지에 내 이야기 좀 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첫 달부터 판매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균 연령 80세의 청춘들이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돈보다도 더 값진 보약이 됩니다. 청춘, 꼭 주름살 하나 없고 머리숱이 많아야만 청춘일까요?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모든 이들의 지금이 바로 청춘입니다. 네, 청춘이라는 잡지가 탄생 비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식당을 네. 안 하신다는 네, 얘기죠? 네. 그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모르는 분이 물려받으셨죠? 자식에게 안 주시고요. 네네. 야, 근데 참 기특한 딸입니다. 또 어머니 자서전을 네. 위해서 출판사를 세우고 자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효녀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효녀시죠. 아유, 누가 그렇게 쉽게 그런 걸 또 실천하려고 더군다나 이걸 직접 출판사를 만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청춘을 만들고. 돈이 안 드나 보죠, 많이? 1인 출판사? 1인 출판사를 내는 건 많이 안 들고요. 잡지를 만드는 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들죠, 이거. 이거 뭐 벌써 종이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쩍번쩍해요. 종이도 좋은 종이. 네.
근데 어머니 자서전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7월에 이제 나옵니다. 아이고. 야. 왜 우셨어요? 네? 근데 어떤 점이 눈물이 나던가요?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네, 근데 어머니가 이게 또 숨겨진 이야기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쓰고 싶었는데 다 못 썼다. 왜냐면 딸이 보니까 솔직하게 못 써서 다 못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네. 예. SNS를 통해서도 참 아들하고 딸하고 SNS를 공유한다는 게 네.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딸하고 엄마하고의 사이는 애증의 뭐 묘한 갈등이 이 청춘 뭐 영화도 있었는데 그 어르신 영화가 아니라 정말 젊은 친구들 이야기였고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뭐 어느 정도 발간 부스의 어떤 네, 발간 부스의 목표를 가지기보다는요. 저는 네. 연말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 독자들을 청춘 멤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또 한국 캠핑연맹 교육위원장이고 우와. 뭐 맡으신 게 무지 많아요. 우리 힐링 박사님. 콘서트를 하고 네. 제가 또 사단법인 노년복지연합의 또 수석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자, 도와드릴 게 많아요. 예, 어른들 반응 어떨까요? 이거 저 잡지 홍보 전단 돌리실 때. 하는 동안에요. 어. 99.9%는 너무 고맙다. 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막 이러시고요. 야, 한국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좋고, 근데 그 0.1인가요? 네. 그분은 누구시냐면 노년 잡지라서 네. 노년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방향이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0.1%하지만 그분의 의견도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다 맞춰야 될지 이게 참 적정선.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그 어떤 기준은 기준? 뭐냐 하면, 야,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면 재밌어 하실까? 이 네. 기준으로 하면 재밌어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절대로 늙은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청춘으로 네. 모신다. 어. 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예인 얘기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노가수 두 분이 그쵸,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젊은 김희애 씨 정도 네, 맞아요. 뒷얘기 같은 거라든가 네. 그러면 아무래도 네, 어느 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소녀시대 한번 보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쉽게 사용하는 법,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 유용한 정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화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고 반응 얘기하셨는데 기억나는 분 한 분만 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저 조성아 씨로 넘어가기 전에. 아, 그럴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서는 너무 고맙다 그러신데 왜냐 그러니까 3년 전에 사별을 하셨대요. 남편분을. 어머나.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3년 동안에 아무도 만나질 않으셨대요. 아. 네, 아무도 안 만나셨는데 따님이 오셔서 요 청춘책을 쌀통에 놓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근데 거기에 나온 당구 치는 노인, 90세 노인을 보시고 야, 나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나 멋지게 살다가 갈게. 이따 만납시다. 이러면서 복지관 찾아가셔서 노래교실 들어가셨다고 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과 자극을 주는 잡지네요. 네, 최고입니다. 당구를 배우신 신동엽 씨 아버지가 당구 좋아하셨는데 네. 복지관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이미연 씨 아버님도 당구를 좋아하세요. 네. 네, 탤런트.